안녕하십니까. 동아대학교 정준호입니다. 오늘은 전자기학 관점에서 빛은 왜 전자기파이지, 그리고 에너지 준위는 왜 불연속이지 이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 빛의 이중성 논문에 대해서 양자역학 관점에서 많이 이의를 제기하시는데, 사실은 제 논문은 양자역학을 반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양자역학을 완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단지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느 누구도 수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한 왜 빛은 전자기파인가, 그리고 에너지 준위가 왜 불연속인가, 이것을 저는 고전 전자기학의 관점에서 설명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제 이론이 틀렸다 그러면 아래에 있는 참고 문헌이 틀린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제 논문의 거의 대부분이 이 책을 기반으로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논문의 문제점을 제시하려면 양자역학적 관점이 아닌 고전 전자기학 관점에서 문제를 제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왜 빛은 전자기파인가, 우리 이것에 대해서 한번 접근해 보려면 과연 전자기파라는 정의가 뭐냐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기파라는 것은 이 그림과 같죠, 그죠? 이 그림에 보듯이 이 축전기 판에 교류 전류가 흐르면 이 교류 전류에서 전기장의 변화와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이와 같이 전기장과 자기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요 쌍극자죠, 그죠? 이 쌍극자가 거리는 일정하고 전하량이 변화가 있죠. 그래서 진동하는 거죠. 오실레이션 한다는 말은 주기가 있다는 거예요. 오메가는 주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동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는 무엇이 나온다? 전자기파가 나오는데, 이 영역의 전자기파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축전기판 사이에서 방출되는 전자기파는 빛의 이중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전자기파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뭐냐? 전자기파는 반드시 전기장과 자기장이 방출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역은 뭐냐? 이 영역도 마찬가지로 전자기파라고 했다면 여기에 있는 것도 뭐가 되어야 된다? 전기장과 자기장으로 구성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하는 내용이 제 논문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벌써 누가 증명했다 그랬습니까? 라마가 증명했다 그랬고, 저는 이 부분의 영역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요걸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요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라마 공식에서 진동하는 전기쌍극자라고 했죠, 그죠? 진동하는 전기쌍, 아까 똑같죠, 그죠? 앞에 있는 고전적인 관점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전하는 일정한 전하량이고, 그리고 이것은 다이폴 모멘트고, 여기에 있는 D가 미분했을 때의 A는 가속도라고 했죠. 전하의 가속도. 그럴 때에 총 방출되는 전력은 이것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라마 공식에서 유명한 라마 공식이라고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에 대한 표현은 요거나 요거나 같아, 그죠? 그리고 이 수식에서 유도된 값들은 이러한 값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 라마가 120년 전에 통일장 이론이 없다는 말은 나중에 또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여기에 있는 R이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원자보다 짧으면 뭐가 됩니까? 전기장의 여기 벡터 포텐셜이 커지죠. 여기 R이 작아진다는, 거리가 짧아지면 여기 커지죠. 그죠? 그러면 에너지가 큰 전자기파가 방출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뭡니까? 전자기파가 엑스레이나 가마레이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에는 거는 다 통일장 이론의 엑스레이 감마를 요거로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제가 말하려고 하는 취지, 앞에서 이야기했던 엑스레이 감마레이는 요거로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무엇을 했느냐? 저는
이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팩터 정확하게 뭐냐면 전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전자가 등수 원운동 할 때, 원운동 한다는 말은 가속운동 하고 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등수 원운동 할 때 가속운동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가속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가속운동을 하면 여기에 있는 질량의 관점과 전하의 관점, 전자는 질량의 관점과 전하의 관점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질량의 관점이 요걸 것이고, 그 다음에 전하의 관점은 요거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계산해 보면 질량의 관점과 전하의 관점에서 보면 전하가 이거보다 몇 승? 10의 마이너스 39승 배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전기력에 관련되어 있는 것만 보자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전자가 회전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자, 회전한다는 말은 여기는 반경이 일정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전기력이 어찌 된다는 말 있고 일정하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전자를 뭐의 관점에서 보았다? 전하의 관점에서 보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등속 운동하면 어찌 됩니까? 이거 운동하니까 속도 일정하죠. 그죠? 속력이 일정하잖아요. 그죠? 속력이 일정하니까 뭐가 발생합니까? 전류가 발생하죠. 자, 이 전류가 발생하면 자기 모멘트 이렇게 자기장 또는 자기 모멘트가 발생한다. 이 자기 모멘트 앞에서 우리 나중에 또 쓰게 될 그거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돌 때 모든 것은 이렇게 된다. 이 팩터입니다. 아시겠죠? 또 다른 팩터는 뭐냐? 자, 만약에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등수 원운동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진동할 수도 있죠. 그럼 진동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진동하는 경우에 여기에 있는 이 지점에서의 전기장의 세기와 이 지점의 전기장의 세기는 다르다. 그죠? 자, 이 두 개가 달라진다는 말은 뭐가 변한다? 전기장의 세기가 변한다. 이런 말이죠. 자, 이러한 경우에는 이 두 가지를 계산을 각각의 계산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자, 그쵸? 각각의 해석하기에는 좀 여기 보면은 여기 거리가 짧고 여기는 멀고 그럼 진동한다는 거 다 알고 있고 회전도 하고 이 두 가지를 가속 운동하는 것을 하나로 하면 어떨까? 제 생각에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전자기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자기의 관점에서 하나로 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한 것이 제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 하나로 생각한 것이 요거다 이런 말이죠. 만약에 여기서 진동하는 것을 하나를 진동하는 것을 교류로 바꿔버리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진동하는 것을 하나의 교류로 바꿀 수 있는 그거는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는 것 같이 여기에서의 전기장 세기와 여기의 전기장 세기가 다르기 때문에 증가했다가 감소했다 증가했다 하기 때문에 이 하나의 이 지점 점선에 빨간 점선에 라인으로 교류가 흐른다고 하면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와 같은 수식으로 뭐를 방출한다? 전기, 쌍극자, 복사 다시 말해 전자기 파가 방출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한 테크닉 한 것이 이것을 테크닉 한 것이 요거다 이런 말이죠. 요것을 요렇게 바꿔보자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바꾸려면 뭔가를 기술적인 테크닉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제가 한 거는 별다른 거 없습니다. 일단 먼저 N이 1인 경우에 한번 진동할 때에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럼 요 진동할 때에 요 지점 이렇게 돌겠죠. 계속 돕니다. 회전하면서 진동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회전하는 것도 그냥 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동하는 원점의 중심으로 이것이 이렇게 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거 외에 다른 것은 하면은 값이 안 나옵니다. 어쨌든 우리는 제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반경을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그때는 뭐 0.736인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는 제가 왜 그걸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계산해 보니까 여기 정확하게 0.707 R1 AR1이라는 값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수식을 이용해서 저는 이 반경을 구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구하면 우리는 뭘 우리가 할 수 있냐면 벡터 포텐셜과 전기장과 자기장을 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이 값을 통해서 총 복사량을 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총 복사량을 구하면 여기에 있는 뭡니까?
최대 전기상극자, 자기상극자죠. 최대 자기상극자와 그 다음에 각 진동수. 요거는 진동과 회전에 대한 벽합되어 있는 각 진동수죠. 그럼 이 두 가지만 알면 우리는 이 총 복사량을 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요것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다 구했으니까 우리 전류도 앞에 있는 논문에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값을 구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값을 구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여기 있는 AR1이 진동하면 이 AR1이 커지든지 뭐 작아지든지 뭔가 하겠죠. 그죠? 그랬을 때 이 값을 우리는 뭐로 했느냐 하면 기저상태 n이 1인 때의 에너지 값을 사용을 해서 이 값을 구해봤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때에 제가 이 S를 10초 한다든지 20초 해버리면 이 값이 변한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걸 S를 시간당 했다니까. 그래서 시간당이라는 말은 1초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1초에 해당했을 때 우리가 이 값을 여기다 개입해서 풀어보면 여기 AR1이 1.296 A0, 요 A0는 원 운동할 때 A0입니다. 아시겠죠? 이건 진동했을 때 그런 거고. 자, 이 값은 우리가 파동함수에서 R의 기대값의 1.5 사이에 존재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은 합당한 값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을 여기다 대입해 보면 요 값이 나온다 이러면. 자, 그리고 앞에서 제가 빠져먹은 게 여기에 있었는데 제가 앞에 빠져먹어서 여기에 있는 것이 미스 됐다. 그죠? 그래서 요 값이 여기 들어온 겁니다. 뭐 크게 뭐 플랑크 상수 값에 오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1로 1세칸 한 것도 여기에서 이 의미에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이 전자가 진동횟수 n제곱분의 1에 따라서 총 복사량을 방출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밌는 거는 여기에 있는 n들이 다 뭐다? 진동횟수였죠. 저거는 진동횟수였는데 이 값이 뭐 양자역학의 주양자수와 동일하다는 것을 이 논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양자역학적 관점이 아니라 전자기학 관점에서 유도해서 풀어보니까 플랑크 상수값도 이론적으로 계산되었고 그리고 진동횟수도 주양자수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서 뭘 하려고 하냐면 수소 원자 내 전자의 에너지 전이를 한번 보자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에 전자가 에너지를 받으면 여기서 점프하겠죠. 점프한다면 만약에 n이 진동의 수가 커졌다, 그죠? 자, 이 진동의 수가 커지면은 회전 각 진동수는 감소합니다. 그리고 이 감소하면은 여기에 있는 진동수, 회전수가 작아진다는 말은 에너지가 적어지는 거죠. 이러한 영역에는 또 뭐 적외선의 파장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지점으로 n이 2로 떨어졌다. 요 지점에 있다가 여기로 넘어오면 진동 횟수는 작아지지만 회전각 진동수가 커져 버린 거죠. 자, 그러면 요 사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따라서 요와 같은 파장이 방출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러한 경우도 있죠. 여기에서 여기로 갈 수도 있겠죠. 여기서 요러한 것도 다 설명할 수 있다. 이거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수소 원자의 라마 계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계열 있죠. 시리즈. 그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전자기학 관점에서 그걸 양자역학 관점을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양자역학은 그냥 이 지점에서 1로 n에서 3에서 2로 떨어질 때 이 차이가 전자기파가 나오는데 여기에 전자기 이 값이 에너지가 시간의 함수도 아니고 또 뭡니까? 전기장이나 자기장의 표현이 없다. 그죠? 제 거는 다 그런 게 있다는 거. 전자기학 관점에서 보니까 그런 것이 다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마지막에 요 한 수식을 한번 봅시다. 이 그림은, 아스 보이저 책에, 현대물리 학부 학생들이 보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러한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 n은 주양자수고 에너지 레벨은 이러한 형태로 주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요 그림에 보면
반경과 요 반경이 동일해 보인다, 그죠? 이게 우리 시각적 관점에서 보면 사이즈가 동일하게 보이는데 이거 사실은 이것이 아니죠. 요게 반경이 좁아진다는 거죠. 여기 좀 더 1 때는 더 커질 거고 3이면 더 커지고 4는 더 커지고, 이 공간이 작아서 그냥 이렇게 크기만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는 공간이 커진다는 말은 전자와 양성자 사이의 간격이 멀어지죠. 그러면 뭐가 작아집니까? 전기장의 세기가 작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우리가 전자기 파의 세기가 약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전자는 이 정상파라, 우리 일반적으로 장기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 정상파라 그러죠. 근데 정상파가 안 되면 이거는 불가능하죠. 자, 왜 제가 에너지 준위가 불연수인지를 이제는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여기에는 전자가 진동 횟수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불연속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각 진동수죠, 그죠? 각 진동수가 n이 1일 때는 13.6입니다. 근데 여기에 n의 제곱을 요거를 2의 자성을 나누면 3.34가 나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값들에 따라서 진동 횟수에 따라서 에너지 레벨이 달라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진동 횟수가 달라지면 에너지가 불연속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n이 제로가 되는 이유는 요럴 때는 뭡니까? 전기장의 세기와 자기장의 세기가 같기 때문에, 자기장의 세기가 없죠. 전기장의 세기, 전기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전자기파가 방출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발견한 것은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제 논문의 핵심이고, 이 내용들은 다 전자기학 관점에서 수학적으로 유도해서 양자역학의 내용을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로 여러분들이 제 논문을 한번 이걸 동영상을 보시고 제 논문을 한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